맞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이제 구글 I/O 중에 그 세션 중에 제일 감명 깊게 봤었던 What's New in Android's App for Chrome OS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시작하기 앞서서 과연 이 크롬 OS가 뭐길래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을 해봤는데요. 제가 먼저 이 크롬 OS란 이 크롬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제작된 OS입니다. 처음에는 그 인터넷 서핑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아니면 HTML5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진짜 최소한의 것만을 제공해서 부팅도 빠르게 하고 빨리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독립적인 웹브라우저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터넷만으로 뭐 문서 작업이라든지 웹서핑이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위한 목적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아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맞지는 않는 개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크롬 OS의 특징은 일단은 가볍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만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능, 브라우저 기능이나 HTML5 앱 기능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계획된 OS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것만을 실행시키거나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렴한 면도 있습니다. 이 시중에 판매되는 크롬북은 뭐 가격 논란이 살짝 있긴 있는데 이 크롬 OS를 설치하는 것 그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뭐 아까 설명드렸던 가볍다는 이런 특징과 결부시켜서 예전에 구형 넷북에도 구동한 사례가 있고 뭐 옛날에 쓰다 남은 뭐 중고 PC 같은 데도 설치한 사례가 있듯이 이런 저사양기기나 싼 부품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도 잘 동작하고 있어 이런 면에서는 저렴하다고 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거의 비용도 들지 않고요. 클라우드 기반이고 이게 웬만한 모든 데이터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빼고는 뭐 사진, 문서, 미디어 이런 거는 웬만하면 구글 드라이브에 지금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최신 업데이트 지원도 잘 해주고 있는데요. 뭐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업데이트 되듯이 지금 크롬북도 똑같이 알게 모르게 업데이트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구글 I/O 2018 이전의 크롬 OS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구글 I/O 2016에서 16도 한번 살짝 봤거든요. 16에서는 뭐 데스크톱 OS 중에 맥을 압도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2등 데스크톱 OS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제조사에서 크롬북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라는 데 말고는 그냥 나머지는 다 해외 직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아직은. 그리고 주로 교육 시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기업에서도 간간히 쓰이고 있는데 주로 교육 시장에서 쓰이고 싼 가격에 좀 그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고 또 통제도 가능하고 한 걸 봐서 지금 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크롬 OS에서 모바일 앱을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평소에도 폰 만지작거리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크롬북은 더 많은 앱을 원하고 그리고 뭐 이 말도 하긴 한데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는 더 많은 유저를 원한다. 이 말은 살짝 더 많은 유저를 원한다 이런 점 때문에 이러면 어떡하지 싶어서 구글이 크롬 OS와 안드로이드를 이제 합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구조 안에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가 크롬 OS 구조 안에 안드로이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글 I/O 2018 이전의 상황이고요. 이제 구글 I/O 2018에서 발표된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크롬 OS는 2017년 4분기에 많은 광고 내고 사람들도 많이 샀고요. 생각보다 많이 사더라고요. 팔린 노트북 중에 17%나 팔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많은 기업들이 크롬 OS 자체도 시스템 업데이트들로 여러 가지 시스템 업데이트로 사용자들이 이런 좋은 사용자 경험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하는 앱들이 그 크롬 OS에서 잘 돌아가도록 또 보장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앱들 아도브나 로블렉스, EA 등에서도 이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기존 앱을 크롬 OS에 최적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폰과 다른 특징이 그 구글 크롬 OS는 보통 넓은 화면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그리고 멀티 윈도우
그리고 키보드 입력 같은 안드로이드 기기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시를 보면요, 이런 앱의 경우 넓은 화면을 리사이징을 하면서 대응을 했다고 하고요. 요거는 가로 모드를 대응한 예시인데요. 그리드 리사이클러블 같은 거 보시면 그리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그리드를 활용해서 가로 모드 랜드스케이프에 대응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그 PC처럼 안드로이드 앱도 PC 단축키를 쓸 수 있도록 설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부 게임 같으면 WSD 컨트롤에 대응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들 때문에 뭐 의외로 좀 격천한 이런 말들도, 뭐 사람들이 많이 쓴다, 수익이 늘었다, 이런 말들을 뭐 경영진에서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크롬북과 안드로이드 with 크롬북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었나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크롬북 안드로이드 개발에서의 개선 사항들입니다. 네, 일단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베타에도 아직 적용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몇몇은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 뭐 시간 문제도 있고, 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들 일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것도 있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태블릿 모드 개선을 했습니다. 이 태블릿 기기의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일부 개선하고, 이 전체 화면 시 뭐 필요 없는 UI를 또 제거하는 식으로 개선을 했다고 하고요. 화면 분할인데요, 아직 안드로이드 기기 같은 화면 분할을 크롬 OS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기의 화면 분할처럼 그런 화면 분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픽처 앤 피처, 안드로이드 5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에서 나온 사항과 동일하며 창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의 픽처 앤 피처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키보드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디라든가 미디 같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음악 작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구글 I/O 발표 현장에서 디제잉을 하는 그런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로 레이턴시 잉크를 이제 지원하게 된대요. 의외로 그 스타일러스 펜을 쓰고 나서 의외로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줄이고 예측 로직을 추가하여 사실상 이 지연 시간이 0인 그런 스타일러스 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용 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스파이더맨을 그리면서 시연을 했고요. 이 펜을 또 따로 사야 되더라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네이티브 앱처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 발표 현장에서 말한 이런 권장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 단축키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맥에서의 그 도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그런 메뉴 같이 안드로이드 앱에서도 그런 메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앱 쇼컷, 그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존재하는 앱 쇼컷을 또 크롬 OS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쉐어 데이터 드래그 앤 드롭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드래그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드롭을 할 때 데이터를 받을 때 해당 데이터에 대한 마임 타입을 정의하여 받도록 하고 있고요. 클립보드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드로이드 백버튼과 이 크롬북 백버튼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서 혼동이 올 수 있는데요. 이 크롬북 쪽의 백버튼을 감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살짝 권장사항 비슷한 건데요. 라이프 타임 매니지먼트, 보통 안드로이드 앱이 켜지고 여기서 포커스를 해제하면 이게 온퍼즈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온퍼즈 상태에서 이 뉴스 갱신이라든가 동영상 재생 같은 그런 활동들이 계속 돼야 되는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 이걸 잘 선택해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메인 디스플레이가 ID 제로 그리고 가상 디스플레이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디스플레이는 고유의 아이디를 가지게 된다고 하고, 그리고 크롬 OS의 다수의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마지막으로 리사이징인데요.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활용하더라고요. 리사이징을 위해서. 이런 리사이징의 경우 아래에 나오는 링크처럼 그 코드랩이나 구글 코드랩이나 예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뭐 혹시나 체험해 보시려면 이 코드랩을 통해서 체험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를 위하여
크롬 OS에서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크롬 OS 에뮬레이터를 돌릴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추가하는지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픽셀북과 비교를 하는데 거의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로그인한 것부터 거의 또 다 똑같이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크롬북 같은 게 없어도 크롬 OS 환경에서 앱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롬 OS와 PC와 직접 연결을 하도록 했는데요. 이전에는 ADB 커넥트 명령, 커넥트 IP 주소를 통해서 원격으로 디버깅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픽셀북과 HP 크롬북 X2 신종이 한정해서 지금은 USB를 연결해서 개발자 디버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크롬북 자체의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설정을 건드리고 하는 등의 조치는 필요하더라고요. 아직은. 크롬북에서 이제 리눅스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이 데비안 리눅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리눅스, 제가 크롬북 받기 전에는 리눅스와 FTP 연결을 해서 가상으로 폴더를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제가 크롬북을 받고 나서는 알아서 폴더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크롬 OS 내부에 리눅스 VM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개발자 채널로 변경을 해서 베타 버전을 받은 후 리눅스 옵션을 활성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리눅스 옵션을 활성화하면 터미널에 노출되고 파일 앱에서는 탐색기 같은 데서는 리눅스 폴더가 따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눅스 앱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리눅스 버전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크롬 OS 안에 안드로이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리눅스 VM이 들어가는데요. 리눅스 VM 안에 ADB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될 수 있고, 다른 리눅스 앱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크롬 OS에서 돌아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리눅스를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리눅스 버전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폴더 빈, 원래는 스튜디오 SH를 실행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 영역에 SDK라든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폴더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데요. 크롬북으로 이제 직접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크롬북을 개발자 모드로 일단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골 때리는 점이, 개발자 모드를 설정하면 이전에 있는 데이터가 사라지고, 초기화 화면에서 특정 키를 눌러서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크롬북이 원래 빠른 부팅 시간으로 유명한데, 크롬북 개발자 모드를 설정하면 원래대로 돌리는 킵력을 받아서 그런지 부팅 지연 시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경고음도, 비프음도 들리고 좀 살짝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ADB 디버깅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쪽에서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크롬북 내부에 일부 설정 파일들을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구조를 보시다시피 리눅스와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보면 남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와 안드로이드를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살짝 TCP 방식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ADB 커넥트에서 이게 IP 주소가 지정된 IP 주소예요.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 지정된 IP 주소로 ADB 커넥트를 하거나 아래 명령어처럼 항상 연결을 하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되더라고요. TCP 연결이라서 그런지 인터넷이 끊어지면 ADB와 연결이 끊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와 리눅스를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차가 끝나면 크롬북에서 이제 크롬북 기기 자체에 안드로이드 앱을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일단 예시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사용해보고 나서 후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전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좀 빨리 빌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코드랩에서 나오는 예시 프로젝트를 빌드해 보니까 그렇게 빠른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직 다른 기기보다는 빌드가 빠르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자 모드 그 빌드 번호 7번 눌러서 활성화시킨 게 그게 간단한 편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런 개발자 모드로 활성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좀 귀찮았습니다. 근데 추후 업데이트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구글에서 직접 지원한 OS이기 때문에 별도 에뮬레이터나 실제 기기 없이 바로 실행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그리고 구글에서도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지원을 해줄 가능성도 높고요. 개발과 테스트에 뭐 실제 기기들이 필요하지만 당장 구현하고 싶을 때 에뮬레이터가 좀 뭐 향상이 된다고는 하지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당장 구현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할 것 같고요. 왠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인텔리제이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구글판 엑스코드나 비주얼 스튜디오가 되는 건 아닌지라고 살짝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개발용 외에는 국내에서 쓰기에는 좀 그렇다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뭐 크롬 OS를 최적화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은 쪽이 교육용 기기를 사용하는 계층에 많이 쓰는 앱, 그리고 북미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앱이면 크롬북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구글 I/O 크롬북 세션에 가서 7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그 프로모 코드를 받았는데요. 그걸 사용해서 크롬북을 구입했고요. 네, 체감상 뭐 별도 비용을 다 합치니까 한 60% 정도 할인됐다고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네, 이 크롬북의 스펙이고요.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은 아직 개발자용 버전이기 때문에 추후 업데이트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은 API 25 7.1.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